2학년인데 어휘 문제집을 해야 되는지, 4학년인데 독해 문제집 해야 되는지, 독서 논술학원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학년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읽기 능력도 다 차이가 있고 책에 대한 호감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저희가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해주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읽기 능력이 부족한데 책을 안 읽는 아이입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써야 되거나 좀 토론이나 글쓰기 중심으로 독서의 폭넓은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는 이런 학원들보다는요, 그냥 부모님이 옆에서 데리고 무조건 읽기라는 거에만 인풋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저희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활동들은 약간은 조금 아이에게 버거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더 집중할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읽기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읽기, 집에서 부모님이 지도하실 수 있는 읽기 관련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책 읽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어휘, 독해, 국어 이런 문제집 하시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당연히 비중은 책 읽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어휘, 독해 문제집 같은 것도 제가 하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긴 할 건데, 책 읽기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제일 쉽고 편안한 편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도 편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안 읽는 아이니까 옆에서 이제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집도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읽기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다양한 언어 자극을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일상에서 줄 수 있는 언어 자극은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책을 읽어주는 건 좀 장기적으로 보고 걸음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어휘 문제집이나 독해 문제집은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막 긴 시간을 너무 막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옆에 이제 앉혀두시고요. 연필은 부모님이 가지신 채로 아이와 같이 지문을 읽고 또는 읽어주시고 또는 같이 읽고 또는 그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연필로 짚으면서 다 말하기로만 하셔도 상관이 없고 말하기로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고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에게 저희가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막 아이가 혼자 읽고 문제 답하고 체크하고 이 과정 자체가 아이한테 또 하나의 스트레스고, 만약에 쓰기가 필요한 활동이면은 또 엄한 대로 에너지가 갈 수가 있거든요. 문제 구성 같은 게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참고를 하셔서 부모님이 사실은 그 문제를 보시고 글을 읽고 어떤 걸 질문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말하기로 하시면서 다양한 언어 자극들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만약에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의 폭넓은 것들을 다 다루는 학원도 괜찮지만 그거를 안 하시는 채로 학원만 보내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얻는 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읽기라는 초석을 다져야 그 다음의 활동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학원의 가장 큰 단점 아시죠? 학원의 단점은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빠뜨리고 그냥 보냈다라는 그거 하나로만 안도할 수도 있거든요. 읽기 능력이 부족한데 안 읽는 아이는 힘드셔도 어쩔 수 없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언어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안 읽는데 읽기 능력이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언어 능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요, 아이가 어느 정도 독해력을 잘 따라가고 이제 부모님 평소 대화하시면서 보시면 아세요. 말과 글에 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책으로 씨름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책 한 권을 읽어낸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읽으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글, 어떤 글이든 잡지든 만화책이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조각글들 찾으면 저희가 읽을 거리들은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런 걸로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읽기라는 건 유지하지만 독서라는 행위를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읽는데 좋아하는데 독해력이 낮은 아이들도 있어요.
언어 감각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읽는 양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잘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즐겨 읽고 재미있게 읽고는 있는데 저희가 크게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책장이 되게 쉽게 넘어가는 책 중심으로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이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게 취미로 평생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읽기 능력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때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책의 종류를 좀 넓혀 주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새로운 작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출판사의 책, 또는 여러 출판사에 나오는 수상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로 좀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잘 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가 글 이해력이 그렇게 있지 않더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책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또는 다른 책이 있는 건 알지만 추천받는 책들이 지금 아이가 좋아하는 책과 너무 많이 결이 달라서 접근하기 힘들 경우에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럴 땐 그거랑 아주 다르지 않지만 조금은 느낌이 다른 것들로 해서 확장시켜 주시거나 평소에 안 읽던 스타일의 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읽고 좋아하고 게다가 읽기 능력도 높은 아이들은요, 이때는 이제 비로소 토론이나 글쓰기 같은 거에 많이 할애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동안 읽었던 것들이 그걸로 더 폭발할 수도 있고, 토론하고 글쓰기는 읽기랑 같이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읽기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글 이해력이 많이 부족할 때에는 그것까지 생각하실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따라가면은 같이 이제 폭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형태의 독서 논술 학원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되고요. 글쓰기에 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어떤 한 분야에 약간 깊이 있는 독서를 하거나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글도 접근을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안 좋아하는 친구들보다 다른 분야 책을 읽기를 더 싫어해요. 자기 분야가 되게 명확하고 생각도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읽었으면 하는 분야의 글들을, 그럴 때 이제 문제집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시중에 뭐 과학, 인물, 역사, 분야별로 독해 문제집 같은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좀 다른 방향으로 읽히셔서 접근하게 해주시면 좋아하는 거는 계속 읽고 읽기 능력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책을 읽고 있다, 안 읽고 있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잖아요. 매일 보시기 때문에. 근데 읽기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는 제가 전에 댓글에 무료 진단 사이트를 남겨둔 게 있는데 오늘 다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온 자기 학년의 글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웬만큼 읽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읽기 능력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집의 자기 학년의 지문이나 국어 문제집의 지문 같은 거 보시고 어느 정도 읽고 이해하면은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 유형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형도 바뀔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아이들 잘 관찰하시고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서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